자, 3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수학 감소 보험금 산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1교시, 2교시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수학 감소 보험금. 아까 우리 경작 불능 보험금은 알아봤다, 그지? 이제 그거는 다 됐고, 이제 수학 감소 보험금 산정입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럼 수학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려면 그 순서가 제일 먼저 어차피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통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럼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이걸 구하려면 우선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표본 구간 수확량, 물론 이거 주어집니다. 표본 구간 수확량이 주어질 건데, 표본 구간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요걸 표본 구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표본 구간 수확량. 우선 우리가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걸. 실제는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구간 수확량을 먼저 구해가지고 이걸 표본 구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표본 구간의 제곱미터당, 즉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구해질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표본 구간 수확량,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구간 수확량은 표본 구간 내에 아까 정상 감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50%형 감자가 있다 했지. 그래서 이게 표본 구간 수확량은 표본 구간 자, 수확량이니까 지금 수확량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표본 구간에서 수확량이 얼마가 되더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상 감자의 양은 그대로 되겠지. 표본 구간 정상 감자 중량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플러스. 자, 여기에 아까 50%형 피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50%형의 그 감자는 그 중량의 얼마를 잡으라고요? 50%, 0.5만. 그래서 표본 구간 50%형 감자, 50%형 감자 이 중량, 요 중량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것에 대해서는 50%, 즉 0.5만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감자에서는 병충해 입은 것들이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입은 표본 구간에서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자, 요거까지, 자, 표본 구간에서 지금 정상 감자 중량.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경우에는 0.5는 안 줍니다. 요걸 줍니다, 요 중량. 그러니까 지금 요거 주어지게 돼 있고, 이걸 다 이 중량을 줍니다. 실제 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담아되고
50%형 감자의 중량이 예를 들어 200kg다 하고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의 0.5니까 그러니까 100kg만 잡아주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표본관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은 이거는 그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구간 수확량을 잡습니다. 그럼 표본구간 수확량을 이걸 구해서 그걸 표본구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계산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구해졌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밭 전체에 대해서 수확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밭 전체에 대한 수확량은 자, 요거 이제 지어도 되겠습니까? 요걸 지울게. 요걸 지우고. 아까 우리가 그 면적조사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실제 재배 면적에서 수확 불능 면적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조사 대상 면적이 있는데 있지. 조사 대상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할 그 대상이 되는 면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에 이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조사해야 될 그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수확량이 다 구해졌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에 빠져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다고요? 조사 대상 면적에서 빠져있는 게 이미 수확해버린 것. 수확을 해버린 면적은 이미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왜 수확을 했겠습니까? 병충해 피해가 전혀 없었으니까. 아니, 피해가 있는데 그걸 먼저 수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금을 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확을 했다는 뜻은 그거는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미 지금 기수확한 게 빠져있지. 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뺀 게 지금 타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 그럼 타작물도 그게 본래대로라면 타작물 말고 감자를 심었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타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보상.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죄로 피해를 본 거.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하고 관계없는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작물이나 미보상 면적이나 기수확 면적. 내가 앞으로 이제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을 계속 타미기 요리 적어 놓을 겁니다. 타작물. 그러니까 감자 말고 다른 거. 미보상. 모든 병충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보상을 다 해준단 말입니다. 병충해 말고 미보상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자밭에는 풀 안 납니까? 감자밭에도 풀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자 농사를 2년 짓고는 포기했다 했지. 왜? 근데 저같이 영농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영농 기술 부족으로 줄어든 걸 그걸 누가 그거는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미 수확한 거.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분명히 그것도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는 생략이 됐지만은 그것도 전체 면적에 들어있거든요. 거기도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수확될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농사를 지었다면 수확될 그 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정하는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를 포함시켜야 수확량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유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래 평년의 그 수확량이 있습니다. 평년의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있거든요. 평년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한 면적으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구해집니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라 적은 겁니다. 맞아 적어볼게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여기에 뭐가 오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타작물, 네, 미보상 면적, 그 다음에 비수확 면적. 요것들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으로.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 요것도 표본, 실제 우리가 조사한 거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우리가 조사한 거는 뭐 억수로 많은 걸 조사한 게 아니고, 감자밭이 뭐 몇천 평 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조사 안 합니다. 그 군데에서 표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한 그 표본 구간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뭐 7군데면 7군데, 5군데면 5군데, 거기에서 감자를 캔단 말입니다. 그 감자를 우리가 캡니다, 그거는. 우리가 캐가지고 그 수확량을 가는데 그 수확량을 아까 달 때 어떻게 다르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 저울을 가져 나갑니다. 저울을 가져가고 또 사진 찍으려고 하셨습니까? 정상 감자 50%형 감자 그 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 돗자리 하나 펴놓고 정상 감자 쭉 줄 세우고 50% 감자 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고 요리해야 돼요. 우리 조사할 때는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었지. 뭐 병충해 입은 것들, 그것도 따로 3개로 무더기를 지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무게 단거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 했지. 50%짜리는 그 무게 50%만 인정한다 했다 입니까? 그 다음에 병충해 입은 거는 그거 그대로. 그렇게 해서 표본구간 수확량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것도 뭐 하다고요?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걸 갖다가 어렵다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어지고 그럼 요 면적 주어지니까 나눠서 요거 구하면 돼요. 요거 구하면 요까지 되겠지. 이것만 구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 하여튼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실제 가입 면적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받으면 문제에 실제 경작 면적이라 줄 수도 있을 거고 가입 면적이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주어지면 이제 그 표에 보면 타작물 뭐 그다음에 뭐 미보상 그다음에 또 뭐 기수학 면적 그것도 주어집니다. 그것도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즉 가입 면적에서 뭐를 빼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 면적에 요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라고 아예 주어집니다. 평년 수확량 가입 면적이 주어지거든요.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5,000kg고 5,000kg고 가입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이렇다면 1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0.5kg 요리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다 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요리 안 주고 요거하고 요걸 줍니다. 평년 수확량 얼마, 가입 면적 얼마 요리 줍니다.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해가 요것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걸 곱해주면 수확량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수확량이 구해지고 나면 꼭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야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항상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가 요 조사한 수확량 있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요 미보상 비율도 문제에서 다 줍니다. 10%면 10% 이렇게 줍니다. 요걸 곱해줍니다. 그럼 미보상 감수량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요 조사한 수확량, 여기서, 그래서 항상 1번은 수확량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1번은 수확량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수확량을 묻고 2번에서 뭘 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피해율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율을. 그럼 피해율을 물을 건데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과정에서 피해율을 물었을 때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그러면 피해율이 지금 우리는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도 뺍니다. 요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감자 빼고는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평수 미평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라고? 감자는 아까 뭘 인정해 준다 했습니까? 병충해 감수량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합니다. 병충해 감수량. 이걸 더해 주니까, 이걸 인정을 해서 더해 주니까 그만큼 자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비율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큼 분자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 커집니다. 아까 그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병충해 감수량. 자, 지금 이제 요 비율까지 이해되지? 여기서 요 병충해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원 궤경의 무게. 병충해 입원. 아까 우리 병충해 입원 궤경의 무게도 주어진다 했다 아닙니까? 표본 구간 수확량 계산할 때 정상 감자 50%형 감자 병충해 입원 그 감자 중량. 그 병충해 입원 감자 중량이라는 게 이겁니다. 병충해 입원 궤경의 무게. 요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요거 곱하기 뭐라고요? 아까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는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이 있는데 그때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으로 한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 손해 정도 비율. 그건 손해 정도 비율도 문제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흐름만 잡고 있으면 아주 쉽다면 요것도 줍니다. 어차피 요것도 주어졌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병이 무슨 병으로? 모자이크 병으로. 그럼 모자이크 병이 되면 인정 비율을 얼마로? 90%. 문제는 요거 인정 비율. 인정 비율. 요거는 안 주어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요것만 알면 병충해 감수량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병충해 감수량만 요 갖다가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감자를 제외하고는 평수 미평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비율 구해라가 이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비율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3번 뭘 묻겠습니까? 직업보험금이 얼마고 이렇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직업보험금은 저거야 딱 좋은데 저거만 안 보이겠지? 얘. 저거도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번에서 구해진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됩니다. 그리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주어집니다.
요거 주어집니다. 자기 부담 비율 대부분 시험에서 20%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20% 요것도 주어지고 보험가입 금액 뭐 2천만 원, 1,500만 원 요것도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서 피해율 그러니까 실제 흐름이 뭐 알으라고요? 조사 수확량 표본 조사를 통해서 조사 수확량 구하고 그지?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하고 그러면 직업보험금은 또 그냥 계산된다 아닙니까? 요 흐름을 잡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파 이제 요 수확량을 계산할 때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계산할 때 지금 감자는 여기에서 조금 특이했던 게 피해율에서 병충해 감수량을 잡는다 했다 그지? 요걸 그럼 지금 양파나 마늘이나 고구마나 이런 데는 병충해 감수량이 없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병충해 감수량은 없고 대신에 양파나 마늘에 있어서는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이 수확량을 구할 때 아까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고 수확 적기보다 일찍했으면 그게 비대추정 지수를 곱한다 했지. 그 다음에 또 마늘에 있어서는 비대추정 지수만 곱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곱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늘은 건조를 해서 팔게 돼 있거든요. 그냥 마늘을 갖다 내놓으면 농협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농협에 출하를 하려면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늘을 출하할 정도로 건조를 시키면 난지형은 28%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래 무게의 72%, 즉 0.72를 곱합니다. 난지형은. 한지형은 얼마를 곱하던 거예요? 0.7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건조된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에서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그걸 유효중량이랍니다. 마늘에서는 왜 유효중량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본래 수확량은 그걸로는 농협에서 출하를 하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받아줄 정도로 건조를 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든 그 수확량을 이제 그 경미에 낼 수 있는 수확량에 대해서 유효중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효중량이라는 표현을 마늘에서는. 그래서 유효중량은 뭐라고요?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비대추정지수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지형은 0.72를 곱하고 한지형은 0.7을 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 그러면 난지형, 한지형 이렇게 주느냐? 그것도 그리 안 줍니다. 문제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경북 의성에서 마늘 조사를 했는데 그럼 얼마를 곱하라 하는 겁니까? 0.7을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녕에 가서 마늘 조사를 했는데 하면 0.71을 곱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난지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지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한지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경북 의성 마늘은 한지형입니다. 난지형은 대서마늘하고 남도마늘이 있습니다. 그럼 대서마늘은 뭘 갖다 대서마늘을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스페인종을 대서마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도마늘은 스페인종 말고 흔히 그 김장에 쓰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삼겹살 먹을 때 많이 구워 먹는 거. 그걸 갖다 난지형이라 하거든요. 이제 난지형은 창녕에서 일부가 창녕 마늘은 90%가 대서마늘입니다. 대서종입니다. 90% 이상이. 불과 한 5% 내지 10%가 난지형, 남도 마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해, 그 다음에 전남 고흥, 그 다음에 진도, 그런 쪽에서 생산되는 게 다 남도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자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강한 게 차입니다. 차. 그 차는 우선 한번 먼저 차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감자 했고, 양배추가 먼저 나오네. 우선 어려운 게 아주 어려운 게 차입니다. 차에. 그래 차를 먼저 해야 될 게 차를 보면 표본 구간별로 수확한 세상 무게를 수확한 세삭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세삭수와 기수확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세상 무게를 더하여 수확량을 산정을 한다. 그래 놨지. 그 다음에 기수확 지수는 기수확 비율. 지금 61쪽입니다. 61쪽. 지금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기수확 지수는 기수확 비율. 기수확 세삭수를 전체 세삭수로 나눈 값. 하여튼 기수확 비율에 따라 산출을 한다. 뭐 요리 나왔지. 자, 그게 뭔 말이냐.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차이에서 유일하게 하는 조사가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뭐였느냐면 면적 조사를 한다 했습니다. 수확 면적 비율 57쪽 중간에 봐 보십시오. 차 품목에만 해당하는 게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수확 면적률. 자, 그래서 차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보면 분명히 기수확 지수를 곱해야 된다. 요래 놨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아닙니까? 기수확 지수를 곱해야 되고. 어머니 이해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효 중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확량 조사한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경우는 전부 다 유효 중량이 되는데 그러면 우선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차에서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표본 구간 유효 중량. 우선 표본 구간, 이 차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바짝물 중에. 자,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똑같아요. 유효 중량.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늘에서도 0.7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되듯이 여기서 표본 구간 유효 중량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아까 우리 표에서 먼저 읽어본 대로 자, 이미 우리 아까 요런 20cm 요걸 갖다 댄다 안 했습니까? 갖다 대서 먼저 세는 게 뭐였습니까? 기수확, 이미 수확한 세삭 자리를 셉니다. 그래 이미 수확한 세삭수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삭, 즉 1심 2업의 세삭들을 다 따라야지. 아까 우리 표본 구간 조사하는 방법이 그거였다입니까? 그래 그걸 두 군데를 조사한다 했습니다. 표본 구간 한 군데에서 그걸 20cm죠. 0.04 제곱미터를 두 군데에 놓고서 이미 수확한 세삭수를 그거는 실제 수확한 자리를 보는 겁니다. 이미 따버린 자리. 그게 몇 개인지를 세고 안 딴 거는 이제 오늘 따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서 거의 몇 개인지를 그걸 셉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미 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따버린 것들이 쭉 있다고요. 그럼 따버린 요것도 문제는 무게를 추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버린 것의 무게를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딴 것들 요것의 무게 두 가지를 더해야 표본 구간 유효 중량 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 저 바짝물에서 오늘 표본 구간에서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이미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수학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추정을 해줬지. 그 추정을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그걸 해서 그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따버린 거는 오늘 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따버린 거는. 그래서 이미 따버린 그것의 무게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게 아닙니까? 무게. 이미 따버린 것의 무게를 추정을 하고 싶어요. 세어보니까 개수는 몇 개인지를 세면 자리가 표시가 나 있으니까 개수는 안단 말입니다. 그럼 개수는 알겠는데 그것의 무게는 어떻게 해줄 거냐. 저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오늘 딴 무게를 이용을 합니다. 오늘 딴 그러니까 오늘 수확한 세상 무게. 수확한, 요거는 오늘 딴 겁니다. 오늘 수확한 세상 무게. 요거 주어집니다. 주어지지만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요거 줍니다. 뭐 오늘 따보니까 한 800g이 따졌다.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제에서 주는 그걸 갖다가 와 저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요 계산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수확한 세상 무게를 줍니다. 요걸 오늘 수확한 세상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수확한 세상 무게가 예를 들어 800g이라 합시다. 수확한 세삭수가 한 1200개라 합시다. 800g을 1200개로 나누면 뭐가 구해집니까? 한 개당 새싹의 무게가 구해질 거 아닙니까? 한 개당 무게. 뭐 말이 이해됩니까? 한 개당 무게. 그럼 한 개당 무게를 알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미 수확한 새싹의 개수, 기수확, 이미 수확한 걸 기수확이라 합니다. 기수확 새싹수를 여기다 곱합니다. 새싹 수를 곱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의문이 남지. 며칠 전에 딴 거하고 오늘 거하고 무게가 같겠습니까? 며칠 전에 딴 게 조금 더 가벼울 거 아닙니까? 아, 쌤이 뭐 800g을 1200개로 나누면 이게 얼마 됩니까? 한 얼마 나옵니까 이거? 0.66 그럼 667g. 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대로 인정합시다. 이게 개수가 이 개수가 이제 엄청 많아지면 이 차이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을, 사실 우리가 이거 인정하려니까 조금 찝찝하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을 거 안 같습니까? 내가 생각할 땐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면 그냥 요리 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게 손해평가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 거냐, 이걸. 그래서 아까 우리 책에 뭐라 했느냐. 이제 기수학 새삭수를 곱하고 또 뭘 곱하려 했습니까? 기수학 지수를 곱하려 해놨습니다. 기수학 지수가 뒤쪽 페이지에 봐보십시오.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 해가지고 그 기수학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수학 지수를 표로 이렇게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로 주는 게 아니고 기수학 지수를 수학 비율도 주고 수학 지수를 95%면 95% 그러니까 예를 들어 0.998이면 0.998 이렇게 그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본래 무게가 1이라 할 때 며칠 전에 땄으니까 그 무게의 0.998 그 약간 적다 있다 아닙니까?
그게 기수학 지수입니다. 그걸 곱해 줍니다. 그걸 기수학 지수를. 이걸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딴 것에 대해서 지금 요게 오늘 딴 그 세상 하나의 무게라 했지. 오늘 딴 하나의 무게, 요거는 오늘 거지 며칠 전에 딴 무게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하를 곱해주면,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면 며칠 전에 딴 한 개의 무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한 개의 무게에 며칠 전에 딴 기수학 세삭 수를 곱해주면 요게 며칠 전에 딴 그 기수학 세삭 무게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요거 구했습니다. 그럼 요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지? 여기에다 뭘 대야 되겠습니까? 오늘 딴 거. 그래서 오늘 딴 걸 수학, 이제 지금 여기서 기수학이라 안 하고 오늘 딴 거는 그냥 수학한 합니다. 그래서 수학한 세상 무게를 더해 줍니다. 요걸 더해 주면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의 합계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지? 아까 바짝물로 치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표본 오늘 그 수학한 표본 오늘 우리가 조사한 그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 되겠지.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고 요게 오늘은 확인할 수 없는 이미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을 해버린 면적 같은 경우에 그 수확량을 추정을 해야 된다 했지. 그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밭작물하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전에 저도 공부할 때 와, 이놈의 차 이게 왜 도대체 이래 되는데 이걸 한 달 동안에 한 달 내내 고현석 교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해줬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그리 어렵더라 말입니다. 밭작물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요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들어보니 그렇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잡았으니까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이제 요거는 표본구간 유효정량 합계였다며 표본구간 전체에 대해서 또 항상 가려면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날거리 갑니다. 그래서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구합니다. 제곱미터당 유효중량 해도 되겠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수확량 이런 용어를 씁니다.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이거는 표본 아까 요 유효중량 합계를 여기서 구해진 표본구간 요걸 뭐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눠야 되겠지.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니까. 면적 합계로 나누고, 아까 이 차이에서만 유일하게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있다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차이에서는 이게 수확, 요것도 줍니다. 다 표에 문제에서 줘놓는데, 요걸 모르면 이걸 안 곱으면 틀린단 말입니다. 다 줍니다, 문제에서는. 요걸 곱해줘야 된다, 요거. 수확 면적률을 줍니다. 그것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요걸 꼭, 왜, 다른 데는 없으니까. 다른 데는 제곱미터당 수확량 하면 유효종량 합계를, 면적합계로 나눠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차에서는 수확면적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수확면적률. 이게 왜 차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할 때 수확 가능 면적이 있습니다. 수확 가능 면적인데 실제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 가능 면적이 다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해보니까 일부 수확 면적률이 뭐 95% 같으면 그 95%에 대해서만 수확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확 면적률이 실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곱해주라네. 알겠지? 요까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구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수확량은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요거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물론 여기에도 사실 여기 이제 타작물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 그지.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저 차밭에 타작물을 심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어쨌든 공식은 요리되어 있습니다. 타작물, 뭐 미보상, 기수화 공식은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수확량이 구해지면 그 다음 분명히 이번에서는 뭘 묻게 되어 있다고요? 피해율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해율은 역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율이 구해지고 나면 또 세 번째는 직업보험금을 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 지금 제일 핵심이 요거라는 차에서. 이거는 책에 어디 나오는가요? 여기 이 책에는 지금 여기 다 우리 어디 요 뒤에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그 이걸 여러분이 그냥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억수로 헷갈립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요걸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걸 전에 처음에 우리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막 했었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외우려면 아무 이해 없이 요걸 외우려면 돌아봅니다. 못 외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한 그걸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문제를 우리가 자꾸 풀어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다 자리 잡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그거 전부 다 그게 보면 뭡니까? 비해율 산정하는 거, 수확량 잡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수확량하고 비해율을 잡아야 뭐 직업보험금이 계산되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뒤에 표 그겁니다. 네. 그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제 자꾸 그걸 보면서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 기수학 기술도 있잖아요. 예. 예문에서 주어지죠. 실제 문제에서 이거 다 줍니다. 다 주니까 그건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네. 자,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중요한이 아니고 중요하기야 마늘, 양파가 중요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감자하고 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옥수수. 이놈은 지금 옥수수가 작년까지 하고 지금 올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옥수수를 해야 됩니다. 옥수수는 그거 보면
자, 비의 착과량 이런 용어가 나있습니다. 옥수수는 비의 착과량. 아까 옥수수는 우리가 그 실제 표본 조사를 할 때 그 착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조사를 한다 했지. 상중하 그것도 뭘 조사한다 했습니까? 개수 조사를 합니다. 개수. 상의 개수. 상은 17cm 이상, 중은 15cm 이상, 17cm 미만, 15cm 미만은 하가 된다 했습니다. 상중하. 그런데 여기서 자, 옥수수 표본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 하 항목의 개수에 중 항목의 개수에 0.5를 곱한 값을 더한 후에 표준 중량 해놓고 밑에 표가 미백이온은 표준 중량을 180g, 대학찰은 160g, 미흑찰은 190g으로 표준 중량이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표준 중량을 곱해서 비의 착과량을 구해라 요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본래 작년까지는 옥수수도 그 수확량을 구했습니다. 수확량을 구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의 착과량을 구하라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착과량을 구하려면 비의 착과량은 자, 우선 표본구간 우리가 표본구간 조사를 통해서 표본구간 비의 착과량을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표본구간 비의 착과량. 자, 표본구간 비의 착과량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하 항목의 개수, 하 항목의 개수는 요거는 그대로, 하의 개수는 그대로. 플러스 중 항목의 개수, 요 개수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요? 0.5.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개수 아닙니까? 개수인데 요 개수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학찰로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표준 중량 160g이니까 kg으로는 0.16이 될 겁니다. 그걸 곱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비에 대한 그 착과량이니까 그 양이 몇 kg이냐, 착과 피해를 입은 게 몇 kg이냐 그게 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준 중량. 요거는 이제 그 미백이오냐, 뭐 대학찰이냐, 미흑찰이냐 요것에 따라서 그 주어진 걸 대입만 하면 됩니다. 190 아니에요. 그거 안 해봅니다. 그거는 줍니다. 그냥. 그거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자, 우리가 지금 요거는 표본구간에서 피해 착과량 아닙니까? 역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곱미터당,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피해 착과량을 구해야 되겠지. 제곱미터당 하면 요걸 이제 뭐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줄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제곱미터당으로 바꿀게. 그러면 요걸 표본구간 면적합계로 나눠주면 됩니다. 면적으로 나누면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피해 착과량이 구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이 피해 착과량인데, 피해 착과량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간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피해 착과량 곱하기 여기는 여기에 역시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역시 제곱미터당 뭐가 오겠습니까? 평년 수확량 곱하기 역시 타, 미, 기 똑같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피해 착과량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잘못했네. 지금 우리가 피해 착과량 수확량이 아니다, 그지?
수확량 같으면 요리 가야 되는데 피해 착가량이니까 얼마만큼 피해가 났겠느냐. 고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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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일 납니다. 고3인지기 와야 됩니다. 여기 고3인지. 네, 이미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 고사해버립니다. 여기에서도 착가량이 줄어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의 고사 면적을 곱한 그것까지 해서 피해 착가량이 구해집니다. 이제 피해 착가량이 구해지고 나면 자 미보상 감수량은 요 피해 착가량 요 피해 요거 중에서 미보상 비율 이거는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본래 착가량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피해율이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손해액 여기서는 손해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손해액은 피해 착가량. 피해 착가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여기에 표준 가격을 곱해줍니다. 표준 가격. 그러면 손해액이 결정이 났지. 그러면 우리가 갈 그 직업보험금은 이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까지 한 것들하고는 약간의 그 개념이 다르지. 그래서 요걸 우선 피해 착가량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수확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피해 착가량을 구해야 되면 피해 입은 거다 보니까 그럼 피해 입은 거기에다가 가격을 곱했으니까 그럼 손해액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 손해액을 100%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손해액에서 뭐는 자기 부담금은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제 마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살펴보고 고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